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세대를 위한 북트레일러 제작하기 오늘 강의를 맡은 미디어 강사 황혜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트레일러의 모든 것을 배워볼 텐데요. 먼저 1강에서는 북트레일러의 정의와 북트레일러를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강에서는 영상 편집 툴을 활용한 북트레일러 영상 만들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은 북트레일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들어본 분들도 있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북트레일러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필름 트레일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필름 트레일러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바로 영화 예고편을 뜻합니다. 우리가 영화 예고편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코믹 영화라고 한다면 가장 재미있는 장면, 코믹한 장면이 떠오를 테고요. 공포 영화라고 한다면 가장 무서운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자, 영화 예고편, 필름 트레일러처럼 북 트레일러는 그럼 뭘까요? 네, 바로 책 예고편을 뜻합니다. 북 트레일러를 제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과거에는 책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신문 지면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신문 지면 하단에 신간을 홍보하거나 또 유명한 작가의 인터뷰 또는 책 소개를 신문 지면 한 면을 전체를 활용해서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요즘은 종이 신문을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대신 유튜브나 인터넷, SNS를 하는 인구가 늘면서 그들이 자주 활용하는 플랫폼에 맞게 책의 홍보도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영상으로 책을 소개하는 북트레일러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책 홍보만을 위해 북트레일러가 제작이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북트레일러의 탄생은 책 홍보를 위해 시작이 됐지만 요즘은 아이들의 독후 활동으로 북트레일러가 활용이 됩니다. 본인이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을 소개하거나 알리고 싶은 책이 있다면 이 책을 읽은 뒤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영상 북트레일러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북트레일러는 과연 언제 처음 탄생이 됐을까요? 네, 그 시작은 바로 미국인데요. 2003년 미국의 작가 크리스틴 피한의 다크 심포니가 최초의 북트레일러 영상입니다. 이 소설은 뱀파이어 소설입니다. 아마 뱀파이어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맨 처음 책의 내용을 주제로 한 북트레일러가 소개가 되면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게 됐고요. 결국 영화로까지 제작해서 흥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북트레일러가 소개가 됐을까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북트레일러는 김영하 씨의 소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입니다. 자, 이 책의 북트레일러를 제작한 사람은 미디어 아티스트 이희연 씨인데요. 이희연 씨의 경우 본인이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미디어 작품으로 북트레일러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저기 하단에 QR코드를 찍으시면 북트레일러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북트레일러라고? 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북트레일러를 만든 분은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소개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많이 접했던 북트레일러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희연 씨의 작품을 보면 본인의 그런 감수성, 그다음에 본인의 그런 미디어 아트적인 그런 요소들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은 난해한 북트레일러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북트레일러의 형식은 언제부터 도입이 됐을까요? 자, 국내에서 북트레일러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것은 바로 정유정 씨의 소설 7년의 밤입니다. 정유정 씨의 소설 특유의 음산한 분위기를 잘 표현한 작품인데요. 한편의 영화 예고편을 보는 듯한 착각을 주기도 합니다. 이 북트레일러가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7년의 밤이라는 책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베스트셀러까지 오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성공에 힘입어서 영화로까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요즘 북트레일러는 미디어 세대를 위한 독후 활동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책을 읽고 책을 분석하고 개성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동영상을 제작함으로써 나만의 영상 독서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 독후 활동으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왔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독후 활동으로는 독후감이 있습니다. 줄거리를 소개한다거나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본인의 감상평을 적는 독후감 쓰기가 있었죠. 다음으로는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사건의 중심에 있는 주인공에게 편지를 쓰거나 위인전같이 인물 중심인 글에는 그 인물에게 읽은 소감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독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독서 감상화 그리기입니다. 보통 초등 저학년 때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인상 깊었던 장면을 그리고 그 장면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는 독후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인공 인터뷰하기도 있습니다. 사건의 중심이 되는 주인공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그 답변을 정리함으로써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할 수 있는 독후 활동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이 개인이 할 수 있는 독후 활동이었다고 한다면요. 단체로 함께 할 수 있는 독후 활동도 있습니다. 독서 연극, 독서 토론하기 같은 활동은 많은 친구들과 함께 독후 활동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렇게 직접 쓰거나 그림을 그려서 진행하는 기존 독후 활동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동영상을 통해 책을 소개하는 북트레일러가 우리 미디어 세대들을 위한 독후 활동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요. 자, 동영상으로 만드는 북트레일러, 대표적으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책의 사진이나 이미지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책의 중심이 되는 사진이나 이미지일 경우 적합한데요. 여행도서, 동화책 같은 경우에 많이 활용되는 북트레일러입니다. 자,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찍으시면 대표적인 사진 이미지 활용 북트레일러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자나 유명인의 인터뷰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책인 경우에 이 책을 직접 집필한 저자의 인터뷰를 먼저 접하고 설명을 들은 뒤 책을 읽게 된다면 보다 쉽고 재미있게 독서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책의 스토리 활용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소설에서 많이 활용되는 북트레일러 유형인데요.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이나 갈등을 소재로 극적인 요소를 담아내는 북트레일러입니다. 한편의 영화 예고편을 보는 것처럼 긴장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뒷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이상의 조합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장 이 조합형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사진이나 책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책의 스토리를 활용해서 다양한 보이스까지 첨부한다면 더 재미있는 북트레일러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북트레일러를 제작해 볼까요? 자, 그 첫 번째 순서는 도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북트레일러를 만들 책을 고르는 것인데요. 어려운 책보다는 메시지와 주제가 뚜렷한 도서로 고르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나 또 감명 깊게 읽었던 책, 또 여러분이 학생이라고 한다면 교과서에 수록된 책이나 관련 도서를 고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책 읽기입니다. 책을 읽을 때는 깊이 있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면서 중요한 장면이나 구절이 있다면 줄을 그어도 좋고요. 핵심 인물들은 포스트잇 같은 곳에 정리를 하며 독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북트레일러 제작 노트 만들기입니다. 책을 고르고 책 읽기까지 마쳤다면 북트레일러 제작 노트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자, 제가 드린 활동지에 여러분이 만들 책에 대해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맨 먼저 전체 줄거리를 요약해 보시죠.
핵심 인물에 대한 정리,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들을 요약해서 적어봅니다. 또 인상 깊었던 구절이나 장면을 그림으로 남겨도 좋고요. 글로 소개해도 좋습니다. 또 그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아니면 그 페이지를 사진으로 남겨놔도 좋겠죠. 다음은 북트레일러 영상 제작 기획하기입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제작할 북트레일러 유형을 정하고 기획하는 단계인데요. 제가 앞서 총 4가지의 유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유형을 선택해서 제작하면 됩니다. 다음은 스토리보드 작성입니다. 스토리보드는 영상 제작의 설계도를 짜는 단계인데요. 스토리보드 작성 시에는 하나의 스토리가 되도록 콘티를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는 영상 촬영 편집의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보다 꼼꼼하게 작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상 소스를 수집해야 합니다. 영상 제작에 필요한 사진이나 영상들, 그리고 이에 적합한 효과음, 배경음악들을 수집해야 하는데요. 책에서 필요한 소스를 직접 수집할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모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촬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단 인터넷에서 자료를 수집할 때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출판사나 아니면 그 원 저작자에게 사전에 허락을 구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소스를 모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모은 소스로 스토리보드를 작성할 때 몇 가지 유의점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영상은 10컷 내외의 영상이 좋습니다. 10컷을 넘으면 안 되나요? 네, 10컷에서 한 12컷 정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북트레일러 영상은 말 그대로 예고편입니다. 영상의 길이가 1분에서 2분 내외입니다. 그만큼 이 시간에 맞게 소스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제가 지금 나눠드린 스토리보드 활동지를 보시면 오늘 만들어 볼 책의 이미지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이 직접 이 스토리보드에 적합한 이미지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영상이다 보니 제가 사전에 이렇게 이미지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공된 이미지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북트레일러 영상을 제작하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만들어 볼 책은 바로 팥죽 할멈과 호랑이입니다. 자, 총 10개의 이미지를 본인이 생각한 위치에 배치하고 그 영상에 맞는 내레이션이나 자막도 직접 작성해 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앞서 여러분이 보신 북트레일러 영상은 출판사에서 전문가들이 직접 만든 영상입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고퀄리티의 영상들이 제공됐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영상은 그 정도 수준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제작 환경을 고려해서 콘티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자, 콘티를 다 작성하셨다면 여기까지가 북트레일러의 기획 단계입니다. 이제 영상 제작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자, 본격적인 영상 제작에 대한 방법은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